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단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기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적용해야 돼요. 이 책을 아무리 공부하셔도 그 음식이나 그 물질이나 그 운동법이나 그 치료법의 성질이 나와 있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죠. 물론 아유르베다 의사가 그것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병원에 앉아 있어 보면 알죠. 아, 저다 모르겠고 좀 바빠가지고 손 대지 말고 치료해 주세요. 약만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태도를 보시면 이미 안 좋아질 거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싸움이다. 아유르베다는 자기 싸움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유르베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아유르베다 정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유르베다 뜻을 정리를 하자면 아유르베다 단어 두 개가 붙어서 만났어요. 아유, 그다음에 베다. 베다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그 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베다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의미도 갖고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지혜,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철학,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는 지식도 될 수 있고 그런 느낌의 것을 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유는 바로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 아유르베다를 해석해 줄 때 뜻을 뭐 해석해 줄 때 쓰는 표현이 뭐 사이언스 오브 라이프다. 삶에 대한 과학이다. 저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를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걸로 이어집니다. 자, 프린트에 적어드린 그 이름은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자, 아유를 배달해서 아유를 인생이라고 그랬고 배달을 지혜라고 했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것이 아유를 배달인데 그거 프린트에 다 써있죠? 자, 그런데 그 아유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살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어서 여기 와서 좀 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고 신청을 되게 많이 가서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유르베다는 그거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 나인 거죠. 그래서 아유라는 것에 더 깊은 의미는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삶의 주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인도로 갔던 이유가 이거는 맨날 아프고 정신적으로 유리 멘탈에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냥 몸이 안 좋은 지 시간이 오래되고 몸이 오래 지치고 아프다 보니까 마인드도 많이 꺾이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삼천포에 빠져가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알아야겠다. 나라는 사람을 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안 아프고 뭘 먹어야 편안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경전을 들여다보니 아유라고 하는 것은 샤리라 인드리야 사트바 아트마 상요가라는 것은 조합이라는 것이라서 샤리라와 인드리아와 사트바와 아트마의 결합이 나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다. 샤리라 인드리아 사트바 아트마.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서 요거는 이제 경전의 해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육체 안에 감각 기관과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진화다. 이 표현은 이제 제가 이제 써본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를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구루 중에 한 명인데 관심 있으시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양반이 앉아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 일대기랑 그 사람과 문답을 주고받은 것을 써놨어요.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만 하나 아니시. 그게 이제 제가 약간 신기 충만했을 때 읽었어요. 와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6년간 구르고 요가 여행을 떠나서 리시케시를 가서 막 그 히피 같은 요가인들과 막 뒹굴다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명상을 딱 10일간 마치고 와서 이제 완전히 신기가 받았을 때 라마나 마하시 책을 딱 보니까 약간 설명이 들어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진아라고 하는 거는 트루 셀프라고 이제 영어 표현을 하는데 진짜 나예요, 진짜 나. 그래서 아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몸이 있잖아요. 샤리랑 몸이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감각기관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듣겠다고 신청해서 하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자료도 안 들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몸은 앉아 있지만 감각기관이 열려 있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눈이라는 건 감각기관이죠. 여기서 인द्रि야는 다섯 가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쓰고 계신데 저를 보고 계시면은 눈이라는 감각 기관 인드리아를 가지고 보시는데 여기에서 저라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살려면 아이가 이렇게 표정 안 해. 라고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가시려면은 사트바라는 것을 자기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동태독가를 하고서는 저를 보시면서 아 이거 끝나고 있다가 한남 또 이태원 가가지고 브런치 먹을 생각 마음이 브런치 카페에 가 있다. 그러면 여기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가셔가지고 영화를 보는 게 재미없다고 끝나고 밥 먹을 걸 생각하고 보시면 뭐였어 내용을 모르잖아요. 감각기관과 마음은 항상 작용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도 아, 이따가 강의가 이런 걸 원해서 온 게 아닌데 끝나고서는 이제 가서 일단 쇼핑할 생각을 마음이 쇼핑 센터에 가 있으면 감각기관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는데 요새는 대부분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는 아이고 맛있어 하고 드시는 건 없죠. 이렇게 음식을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고 유튜브 보다가 배달 왔어요. 뜯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러고 먹죠. 여기에 감각기관은 어디에 쓰이고 있냐? 요 유튜브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 미각이라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지고 음식에 대한 조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걸 쓰면서 그래서 육체 안에 이게 감각기관과 마음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요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인 거죠. 마음을 잘못 쓰기 시작하는 보는 거를 고지못대로 보기 시작하는 그거는 대부분이 트라우마에 의해서 시작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트가라는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데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일에서 내 마음 습관이 잘못되시면 그것을 해석을 잘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마음을 쓰기 시작하시면 암만 요가하시고 앉아서 명상한다고 소위 말하는 꼴값을 떨어도 남편이 숨만 쉬어도 쳐버릴 것 같은 게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을 안 했고 그냥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게 화가 나. 나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내 청춘 때 비가 오는 날 그 잘생긴 키 큰 양반 손잡고 막 놀았던 기억 때문에 비만 오면 뭐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런데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날 뭐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치면 비만 오면 그 생각에 눈물이 나요. 비에는 아무런 성질이 없거든요. 근데 이 비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는 그 밑바닥에. 제가 이거
잠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글 쓰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연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그 시그니처라는 잡지에 이제 이번 달부터 나왔는데 거기에서 썼던 얘기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설명하는 거를 되게 못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시고 이제 자기소개 해주세요 하면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40살 사는 반포에 사는 자이 아파트에 살고 삼성에 다니고 벤츠를 끌고 다니는 애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근데 ENFP래. 완벽해. 브랜드 이렇게 딱 하면은 내 소개가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삼성이 없고 자이도 없고 벤츠가 없고 MBTI 없었을 때는 도대체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떼고 차 떼고 표 떼고 입고 있는 옷 브랜드 떼고 샤넬 가방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헛생각에 빠져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헤어지나는 뭐냐. 그거를 떼고도 설명이 가능한 진짜 나. 그게 이제 진화라는 거예요. 이 진화라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대상, 도달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진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너무 새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영혼.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겠다. 저희 얼마 전에 뭐밥 먹으러 갔더니 또 건물에도 영혼을 치유하는 무슨 치유센터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영혼, 진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짜 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여기를 도달하고자 했어요. 아유르베다가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전혀 뭐 해탈하고 영혼에 도달하고자 하는 학문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제가 갈망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MBTI 검사도 하고 체질 검사도 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뜨마까지 도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 왜?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르베다가 본 게 지금 단계를 본 거예요. 저기까지 가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시려면 진짜 나인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해 보시면 육체 안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신화. 그 밑에 마음이라는 것에 빨간색으로 내가 이제 사트바라는 마음의 최고의 도구라고 설명을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수련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최고의 도구가 되면서도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적으로 보시고 짜증나는 대상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자기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설명서를 읽으셔야 되고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 설명서를 보시고 이거 어디서 찾아요? 자기가 찾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마음 설명서를 자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성공을 시키고 재벌이 되고 성공했다는 의미는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몸이 건강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루트를 거쳐가요.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이런 걸 하고 싶다. 결심, 오케이. 마음을 힘을 딱 가지고 밀어붙여서 성공을 시키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여기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기부를 하고 남을 못 도와줘서 안달이에요. 왜?
내 성공의 목표를 이제 성공시키고 돈 버는 걸 해봤는데 안 채워지는 거 도저히. 아,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남한테 이로운 일을 해야겠다. 전부 다 이 루트로 가죠. 성공한 사람들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거는 자기마다 맞는 바이브가 달라요. 제 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했던 방식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각자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라는 레벨에 도달을 하려고 한다면 몸이 건강하셔야 되고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요거 훈련하는 방법은 마음 공부도 있고 요가를 수련하는 이유도 여기서 오거든요.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요가 경전에 요가가 뭐예요라고 했더니 파탄자리가 요가 치tta vritti nirodha. 찢다라고 하는 게 이 사토가랑 비슷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좋았다가 단 거 먹으면 좋았다가 막 다음에는 미쳤다가 막 이러는 게 마음이니까 이 찢다가 부르지 들쑥날쑥 하는 것을 이루다 조절하는 것이 요가라는 거예요. 룰루레몬을 입고 가슴을 보여주면서 인스타에서 요가 하는 게 요가가 아니라 그 자기의 출렁거리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이제 요가. 그래서 요가 수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아트마 레벨까지 도달을 하셔야 편안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은 프린트에는 이제 불편함과 질병 같은 거 넘어가는 거죠. 편안, 편안하세요? 갑자기 무슨 그런 편안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강의가 재미없어서 몰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편안한지를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 그, 멍 때리기 대회 아시죠? 멍 때리기 대회에서 1등한 친구가 그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잡념이 없으니까. 트라우마가 안 쌓였으니까. 까르마가 없이 아직 안 생겼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가능하신지 안 하신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진화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도 편안해야 돼요. 가만히. 근데 딱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월세, 월, 그다음에 어디 아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바로 카톡을 끊어가지고 어떻게 지내?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시고 답장 오는 애는 좋은 답장 안 오는 나쁘냐 이러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카톡 왜 가만히 운전대를 가다 보고 막 밀려와요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술 먹자 전화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 된다 그러시면은 편안한 상태가 깨진 거다 가만히 있는데 손발이 차갑다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가만히 있는데 가스가 찬다. 가만히 있는데 불편하시면,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시면, 자기를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도달하기 위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앉아서 명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을 닦으실 게 아니라 몸이 일단은 건강하게 빨리 만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해야 되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 편안한 게 안 되니까 자꾸 남의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저는 저기를 가지고 또 저렇게 해. 딱 와가지고 나는 왜 저런데 안 됐거든요.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하시면 일단 몸이 건강하셔야 되고 몸이 건강하시려면 지식을 공부하셔서 제일부터 적용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게 그래서 안 되면은 질병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의 영어 복식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이 두 가지 이제 동의어죠. disease랑 disorder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질병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뜻에 다 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 상태인지 건강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시려면 이 두 단어를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면 된다. this is, this랑 is라는 단어가 합쳐집니다. 질병이라는 거. is라는 게 편안하다는 뜻이거든요. this는 부정, 두 개가 붙어서 편안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딱 해서 당뇨예요. 이렇게 해야 질병 걸렸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좋아하죠. 의사한테 찾아가는데 괜찮아요. 가세요 하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냥 병이 있는데 보면 괜찮아요. 제일 좋아하는 병원에서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약간 어머니 아버지들 피부과 병원 오시면 제일 좋아하시고 괜찮은데 그냥 가세요. 되게 싫어. 이 피부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랑 이거 발라야 돼. 너무 좋아요. 약도 받아가고 병 진단도 받고 너무 좋아요. 거기다 대고 화학 제품 쓰지 마세요. 그거 그만하세요. 떼타올 쓰지 마세요. 되게 그렇게 해서 아픈데 사람들 타는데 그거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편안한 상태. 그래서 this is 편안한 상태가 깨졌으면 질병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질병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으면 질병 상태고 질병 상태는 고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고 이거랑 동의어로 디스오더도 마찬가지로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오더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깨진 상태. 삶의 질서, 균형이 깨진 상태. 여기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질병을 설명하는 거랑 가장 잘 맞을 거예요. 오더라고 하는 규칙 질서가 깨진 것이 왔다 뺐다 까파라고 하는 도시의 균형이 깨진 것을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균형이 왜 깨지느냐? 내가 까파를 성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까파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못 끊거나 운동을 여기에 맞는 운동을 하나 마음 습관을 이쪽으로 못 들이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질병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못하시면 질병 상태구나 하고 이것을 조금 해소할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안 적어드린 거지만 그 아유르베다에서 질병의 발전 단계를 6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도샤가 건강한 상태, 균형이 망가지는 상태, 거기서 조금 더 쌓이는 상태, 3단계까지 왔죠. 여기까지는 못 느껴요, 잘. 예민하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그럼 4단계쯤 가면 비로소 그 소위 말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난다. 뭐 몸이 쑤신다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5단계 가면은 이미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6단계 가면 뒤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각을 해야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자기 관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체온이 변하거나 어디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시면 지금 뭔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아시고 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가만히 있다가 한 5단계쯤에 짠 걸린 게 아니라 1단계부터 여러분이 시동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음식이랑 습관이랑 이런 걸로. 수면 부족이랑 화학적인 스트레스랑 물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편안한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몸이 불편하시면 그래도 병원은 잘 가시는데 마음 불편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은 잘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도 나죠. 아픈 거죠. 개소리가 나고.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마음도 불편하시면, 이거 벌써 한 3단계 맞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5단계쯤 가서 여기를 만성적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MBTI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남들이 이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이래서 모두가 나는 정상인데 모든 게 나를 다 괴롭혀서 내가 이렇다는구나. 이렇게 해서 6단계 가시면 이제 머리에 꽃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시작을 하셔도 돌아가야 하시겠다. 자, 프린트에서는 4번 선택 가능한 삶의 종류가 없죠. 이게 이제 아이르베다 경전에 나온 삶의 종류. 삶의 종류는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뭐 많겠지만 막 사는 인생도 있고 롤로도 있고 뭐 많겠지만 그런 거 말고 가장 크게 구분을 한 네 가지를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얘기했고 요거는 아유르베다 공부를 했을 때 삶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이 재미없는 주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삶의 종류를 왜 나눠주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선택 가능한 삶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뒤에 거 듣고 무슨 도덕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저도 이런 얘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삶의 종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거랑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I로 태어나시건 E로 태어나시건 혈액형이 B건 O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아무리 힘든 배경을 가지고 뒤집어서 가장 극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아요.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어드리면 불행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라. 나는 저렇지가 않아도 심지어는 뭐 팔다리가 없는데 성공한 사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 얘기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면 나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또 막 그런 욕구가 안 생겨요. 그 팔다리가 있어도 부모님이 다 계셔도 나는 또 역경이 없어서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경전에서는 네 가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뭐 무슨 삶을 살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히타한 삶이랑 수카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아유르베다 자화조치입니다. 아유르베다 경전의 가르침을 팔로우를 잘 해서 적용을 하시면 히타하고 수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어 사운드 이상하거든요. 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롭다는 것은 나한테 이로운 삶도 되고요. 타인한테 이로운 삶도 돼요. 히다. 두 번째는 어히다. 반대. 어가 붙어가지고 이롭지 않은 해로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타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수카. 수카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수카. 행복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카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수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하다라는 행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한 번도 없는데 그걸 평생 바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최고, 나가면은 날씨 최고, 직장에 가면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고, 집에 오면은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같은 하루가 행복한 하루구나.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섭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잘못된 컨셉으로 뭘 했을 때 즐겁다. 즐거운 것을 행복이랑 착각을 하시고 남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호의적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니까 그거를 영원히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뭐
여러분이 쉽게 알고 계시는 뭐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어떻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고락을 반복하는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미쳐버릴 것 같아. 왜냐면 고가 생기면 반드시 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즐거운 일이 생겨. 아, 너무 좋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윤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수카예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기억에 빠져서 즐거운 것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지금 MMPI 중이야? 너무 즐거워. MMPI랑 TCI 하고 너무 와 행복해 즐거워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죠. 뭐 어때요? 다음 달 되면 어때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무르기가 늦은 것 같아요. 안 늦었는데 애를 낳으면 아 진짜 늦었다. 안 늦었었구나 아는 거죠. 그래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카라고 하는 것은 괴롭지 않은 상태다. 그 다음에 두카라고 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괴로운 상태다. 그렇다면 아유르베다 경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해요. 현상 관찰을 하고 수집을 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삶을 살아가다가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히타하고 수카를 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선택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반드시 요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수카를 먼저 이루셔야 돼요. 행복을 먼저 이루셔야 행복한 것만으로 타인한테 이로울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 활동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받은 트라우마를 남들도 받지 않았으면 하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이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가시면 자기 행복을 찾지 않고 타인한테 이것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고기, 뷔페에 터들어가서 고기 먹는 팻말을 이러면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이로운 것이고 누가 행복해지는 길인지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자기 행복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우선이다. 자기 행복을 찾으시려면 샤리라, 인드리아, 사트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고 보는 것을 고지고대로 보셔야 되고 이거 자꾸 이거 보고 우시고 저거 보고 우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구나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막 빠져가지고 왜 도대체 저기에 이 꽃이 서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까르마야? 뭐 까르마 우연이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두 개가 우연히 겹쳤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또는 이것이 좀 자기가 마음 습관을 잘못 들이셔놓고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을 좀 해결해야겠다 해서 사이비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서 구슬 하시는 요 까르마도 굉장히 재밌는 것이 오늘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거든요. 오늘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시고 공부하는데 쓰시는 분들은 까르마에 대한 걱정을 안 하세요. 오늘 잘 먹지 않고 오늘 마음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 여행을 하시는 거죠. 과거로 가가지고.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미래까지. 다음 생에는 이렇게 까르마가 이어지면 안 되겠다. 여전히 오늘을 안 사. 내가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게 후대에 이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삼천배를 해야 돼. 이상한 거야. 밥을 빨리 잘 먹어야 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잠이 튼튼해져야 되고 운동을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걸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조건 히다한 것을 로 가시려면 먼저 자기 행복이 선행이 되시면 되고
이게 어느 때보다 좋아진 세대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치유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세상이 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저는 인도를 저 때문에 갔잖아요. 순수하게 저의 괴로움 때문에 완전히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한 일이었어요. 수카를 위해서. 그죠? 그거를 해서 오니까 아 이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 제가 이것을 조금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외곽 쓰면 어떻게 하니까 좋아지는 거를 보고 아 저렇게 이게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음식하는 부분인데 음식하는 것을 계속 보시니까 어 저렇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저 살겠다고 소카를 위해서 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순서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느 때보다 좋아진 세상이 내가 살만 빼도 박수를 쳐주고 돈을 보내는 세상이 됐잖아요. 인스타랑 유튜브만 잘하시면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이 피부만 좋아져도 어머 언니 그거 화장품 어디서 사요? 살만 빼도 순전히 나의 스카를 위해서 수준 일만 해도 막 박수 치고 돈 보내주고 광고 찍어주고 난리가 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불리하시면 전환해서 이롭게 쓰는데 훨씬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해볼 만하다. 식단만 바꾸셔도 인스타에 올리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 거야? 저도 따라하고 싶어. 이렇게 난리가 나는 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제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괴롭지 않은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자기 행복을 빨리 찾는 데 신경을 보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미루시거든요. 언제까지 미루느냐? 애가 대학만 가면 되고요. 이직만 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결혼만 하면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 식으로 뭐만 하면 내가 하겠다. 미래가 없어요. 이런 장담하는데 오늘 시작 안 하시면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그러시면 선생님은 애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그 자기 행복과 모든 것은 애를 버리고 남편 버리고 떠나세요라는 얘기 하냐. 시작점은 항상 자기 안에서 오늘 시작이 드리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한 음식을 해서 좀 같이 가족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 거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자기가 잘 챙겨서 자기가 건강해지면 가족들이 알아서 모는데 요새 엄마가 이렇게 피부도 좋아 보이고 살도 빠지고 행복해 보이네? 나도 좀 먹어볼까? 이러면 수카를 했더니 히트가 됐죠? 나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제 수업 오시는 대부분이 반대로 요리를 하나 배워가지고 맛있는 건지 뭔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 써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와서 차림 집에 와요. 애랑 아빠가 먹고 이게 뭐야? 신경질을 내요. 거기다 대고 너네는 이런 거를 먹어야지 엄마가 가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력한 거는 모르고 이런 거 싸우는 걸 하지. 그러고 와서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부터 챙기세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동기부여, 긍정적인 동화보다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라, 해라, 해라. 내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장 강력한 적이 등장하죠. 아는데, 선생님 그 좋은 건 아는데, 우리 애가요, 남편이요, 나한테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탐구의 도구. 요거는 지금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제가 해본 방법이기도 하고, 음,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그것의 메인을 아유르베다라는 경전으로 베이스를 잡은 것뿐이고 이게 제 바이브랑 맞았던 거예요. 제가 살아온 삶이랑 제가 인도까지 가는 시간, 20여 년을 살아오는 시간 동안 무수히 했던 헛발질과 삽질과 쓸데없는 짓과 시간 낭비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저를 인도로 가게 한 이유는 제가 해왔던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움직이고 잘못 살아온 모든 마음 관리를 안 한 모든 것들이 아유르베다가 가지고 있는 바이브와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본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경전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저는 보기만 해도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운 것을 이미 해본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을 해낸 것을 보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탐구의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가 해당되는 것이 어떤 음악을 들으셨을 때 이 노래를 듣고 펑펑 울게 되거나 굉장히 기뻐지는 음악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처한 심경의 괴로움을 느꼈던 작가가 그림으로 그려내거나 음악으로 선율을 만들거나 그죠? 영화로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딱 보면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괴로움과 고민에 대한 것들을 해본 사람이 그걸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접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다 해보는 편이고 아유르베다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공부를 해보니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 라마나 마하르시를 보니까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스토아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서 자기와 외부 환경을 분리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철학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예술적인 부분들도 그런 내가 원하는 타입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거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진행하죠. 이거 보면 이제 펑펑 볼 때마다 펑펑.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경전 읽고 공부하는 게 답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음악 하나 가지고 이게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 작품 하나 보고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해본 사람 뭐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럴만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것을 자기 탐구를 원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 보셨으면 한다. 저는 이제 뭐 아유르베다가 최고니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유르베다랑 현대의학이랑 다른 것들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종교는 괴로움, 사람들의 괴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를 시작으로 했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장치를 만들었어요.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뭐 알게 뭐예요. 뭐 죽어서 아는 거를 우리는 지금 죽을 때까지 모르거든요. 해탈을 하면 진짜 뭐 극락을 가는 건지 그냥 흙이 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천국을 간다, 해탈을 한다,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이 우주를 떠난다. 이거는 이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을 뿐이에요. 붙다가 자기 인생의 자기 탐구의 괴로움 진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이라면은 괴로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생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윤회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면 아니면 이런 것을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괴롭지 않게 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삶이 굉장히 괴로움이 덜해지는 거죠.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면서 삶이 나아지는 거죠. 이런 식의 장치를 해둔 것 뿐이니까 편견 없이 사이비 공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편견 없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좋은 말씀 많고, 불교 경전에도 좋은 말씀 많고, 그런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불교를 믿는다는 불교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이제 도계서를 이렇게 앞에 걸어가다 보면 어머님께서 이제 스님 등짝을 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하자고 지금 그런 종교를 믿는 건지 그 목적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구의 도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자기 탐구 도구를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 이제 6주 매달 한 번씩 5번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이 요거예요. 다음 시간의 주제가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준에서 내가 건강하고 싶을 때 무엇의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아하라, 니드라, 브라마짜리야. 아하라는 식습관이고 니드라는 수면 습관, 브라마짜리야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 세 개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마음을 잘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도 안 되고 있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 어디가 빵꾸가 났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아이르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 실천하시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